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4월 2주차 금요 경마 방송인데요.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부산 10개 제주 5개 총 15개의 경주가 시행이 되죠. 이 15개의 경주 중에서 자, 오늘은 부산 경마 10개 축이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에 붙여먹는 게임이 많죠. 자, 결과적으로는 축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경주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자, 축은 서 있고 후척은 혼전이고 상당히 까다롭게 하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배당도 없으면서 자, 최대한 압축된 마분으로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면 의외의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하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신중한 배팅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오늘 4월 10일 금요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속에도 조교가 잘 돼 있는 조교빨 제대로 먹혀 있는 마필들 위주로 승부를 좀 보겠는데 3경주, 5경주 그리고 8경주 이렇게 3개의 경주를 자, 부산경마 승부처로 선택을 했고요. 특히 8경주 메인 승부로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주경마 5개 중에서도 지금 후반부 4경주, 6경주, 7경주가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러한 그 경주가 짜여져 있는데 4경주와 6경주를 제주경마 승부경주로 선택을 해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필봉이 함께 해주신다면 자, 지난주 금요경마 자, 승리에 이어서 이번 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경주 들어가죠. 국산 육군 1200m 별정 경주인데요. 지금 13두의 마필이 도전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2번 대호 여장군이라는 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후차권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6번 아주 친절한, 자, 그리고 출주 공백이 상당히 길죠. 자,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는 5번 원일에이스, 8번 워리어킹,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5번 원일에이스가 35주 만에 나왔는데 이 마필은 작년 8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지금 처음 나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520kg가 넘는 아주 거구의 마필이죠. 자, 원일에이스 2월 달에 거세 수술까지 마치고 자, 이제는 충분히 휴식도 취했고 또 여기에 준비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만큼 이번 경주는 무조건 승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휴양만 돼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데뷔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5번 원일에이스 자, 조교빨만 제대로 먹혀준다라면 자, 2번 대호 여장군도 제압해낼 수 있는 고가의 마필이다. 2억 500만원짜리 마필이죠. 자, 메인 피해자마 원일에이스 대호 여장군과 함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6번 아주 친절한 이 마필까지 자,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결과적으로는 2번 대호 여장군을 놓고 자, 5번, 6번 때리고 받치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뭐 한 마디만 더 받쳐준다라면 8번 정도만 받쳐주면 되겠죠. 이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이 4번 알파성, 자, 직전 경주 승부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갈 생각이 없었죠. 스타트도 좋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추진 동작 없이 왼 후미권으로 빠졌다가 마지막에 그냥 쫄래쫄래 걸음만 재보고 말았던 알파성인데 이 마필이 지난 2월 6일 입상할 때 당시에 보면은 상당히 빠른 스타트 능력까지 보였던 말입니다. 자, 편성 자체가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어요. 10번 포티브룩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인데 자, 선행을 가도 워낙 뒤가 받쳐주지 않는 이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선행을 가도 안 된다. 하지만 자, 그 뒤를 바로 물고 따라붙을 수 있는 4번 알파성이 이번 경주 또 한 번 승부 타이밍을 잡아간다면 충분히 서력이 가능한 이러한 전력인 만큼 4번 알파성을 공략하자. 여기에 후차권으로는 2번 아시안 스토리, 워낙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인게이트 2점의 조성곤이라면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또 3번 이그라트, 막판 추입 탄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3번 이그라트도 당연히 가져가야죠. 뭐 액톤 타이거나
또는 레이스 질주도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자, 레이스 질주가 자 지금 3주 만에 나오면서 준비 기간이 좀 짧았던 것이 흠이죠. 워낙 상승세에 있는 건 맞고 또 마필 체격이 좀 작은데 자 준비 기간이 짧았다면 레이스 질주 아마도 이번 경주는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경주는 결국 4번 알파성의 서력을 기대하면서 2번 아시안 스토리, 3번 이글 하트 두 마리가 또 후차권에서 도전해 볼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후지 기수로 능력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9번 액통 타이거 정도만 방어막권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3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육군 1400m 경주인데요. 지금 뭐 9개의 마필이 나와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이 은근히 많은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죠. 물론 직전 경주 나름대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마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인기에 비해서 실전에서는 그만큼의 걸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이러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속에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7번 마야컨트리 워낙 상승세가 뚜렷하고 또한 1400에서 입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야컨트리의 또 연투가 기대가 되는 경주 맞아요. 하지만 마야컨트리 과연 이번 경주 입상에 또 한 번 성공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마야컨트리는 직전 경주 상대가 정말 약했던 약편성에서의 자 이마필의 입상 두 번의 입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야컨트리가 여기서 부러진다라면 배당은 두둑히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 몇 두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도 컨디션 상당히 좋았고 준비도 잘 돼 있었는데 승부가 약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승부를 때리기 위해서 지구력까지 보강시키고 출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봉이는 이번 경주를 무조건 중배당 이상 배당이 나오는 쪽으로 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자 한구라 때려먹는 경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부산 3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중배당 이상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4경주가 국산 5군 경주 1000m 핸디캡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자 지금 49주 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경주로 해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아리까리라는 마필이 나왔는데요. 자 이 아리까리가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에서는 걸음을 좀 숨기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아리까리입니다. 자 과연 이 아리까리가 이번 경주에서 입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데뷔전에서의 우승 그리고 외부 휴양을 나가서 지금 49주 상당히 오랜만에 자 지금 모습을 놨는데 아리까리 자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마필 맞고요. 또한 강영권 조교사가 아리까리가 팔려준다라면 과연 재기 전부터 승부를 할까 이러한 생각도 들고 있죠. 팔리면 자릅니다. 아리까리가 인기마가 된다면 이건 잘라요. 하지만 인기를 덜 끈다면 인기를 안 끈다면 요거는 가져가야 돼요. 자 인기마라면 자르고요. 인기가 없다면 그때는 가져갑니다. 야, 하지만 요번 경주에서는 12번 베리베리 굿이라는 상승세의 마필이 이번 경주 한 번 더 승부로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또 뒷심까지 겸비하고 있는데 뒤가 약간 부족한 듯한 맛은 남기고 있지만 자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과연 선행을 나갔을 때 뒷심을 발휘하면서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마필이 과연 몇 투나 있느냐 거의 없죠. 그나마 이번 애쉬가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충분히 선행 버티기 가능한 이러한 마필인데 또 승군전에 걸려있기 때문에 승부를 피해간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4경주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12번 베리베리 굿과 오히려 4군 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경주 5군 무대로 강등을 당한 6번 그린나래를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필봉이는
12번과 6번을 이번 경주 강력하게 한 방 맞고는 한번 노려보겠고요. 여기에 승분전이지만 7번 울트라 매직과 2번 애쉬를 방어 쪽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12번 베리베리 굿, 6번 그린날의 두 마리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5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 이번 경주도 9두의 마필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러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조건 이건 승부 타이밍이다.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승부 타이밍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5경주 한 번 더 노려봅니다. 물론 조교 때만큼의 걸음이 실전에서 터져줄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러한 마필인데 실전에서 뛰는 모습을 봐서는 믿음은 좀 덜 가죠. 믿음은 덜 갑니다. 하지만 새벽 주교 때의 걸음만 놓고 본다라면 이건 무조건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축마를 놓고 때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축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마필도 없고요. 결국 누가 더 승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느냐, 누가 더 승부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와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자, 필봉이가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를 승부경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자, 승부경주를 선택을 한 이상 승부경주로 때릴 수밖에 없는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번 부산 5경주에서도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축이었기 때문에 혼전도는 대단히 높죠. 자, 혼전도가 높은 만큼 이번 부산 5경주에서는 무조건 배당은 터질 수밖에 없고요. 또 배당이 터져도 10배에서 20배 정도 그 선에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리고 들어갈 땐 중배당, 노리고 들어갈 땐 중배당으로 철저히 공략을 해야죠. 자, 철저히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간 만큼 중배당 승부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잘라내겠습니다. 또 훈련 시 걸음 안 나오는 마필 무조건 잘라내겠습니다. 상태 좋은 놈, 준비 잘 돼 있는 놈 놓고 무조건 승부로 때리는 부산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6경주가 국산 5군 1200m 핸디캡 방식이죠. 지금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는 9번 장군봉, 요거는 필봉이의 특급 관리마예요. 계속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인데 이 직전 경주 장군봉이 워낙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워낙 강한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부러졌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무지무지하게 약해졌죠. 요 정도 편성이라면 장군봉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1200이고요. 또한 1200 직전 적응을 했고 선에까지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는데 단독 선행이죠. 결국 장군봉을 이번에도 한 번 더 축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노리고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후차권에서 우리가 노려야 할 마필들 2번 바다영웅, 그죠? 여기에 4번 새로운 기상, 5번 천복, 그리고 8번 호령제왕, 뭐 이런 마필도 노리면 되고요. 자, 모멘트 직전 경주 노렸는데 이 마필이 걸음만 들켰지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과연 걸음을 들켰기 때문에 이번에 팔릴 텐데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갑니다. 그래서 7번 모멘트는 자르고요.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호령제왕이나 또는 바다영웅 이런 마필들이 좀 관심을 가는데 자, 바다영웅도 사실은 좀 우라가 있어요. 저 기복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령제왕 걸음 다 나왔죠. 최근에 워낙 상승세가 뚜렷한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도 사실 걸음은 다 나왔어요. 4군 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5군 무대에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 바로 승부를 해서 쏴먹었던 그러한 마필인데 57kg의 부담 중량이라면 과연 호령제왕이 갈까? 제가 볼 때는요. 호령제왕이 이번에
여기서 또 입상을 해서 상위군으로 올라간다? 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령제왕도 잘라야죠. 결국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4번 새로운 기상, 5번 천복, 그리고 2번 바다영웅, 이러한 마필 쪽에서 우리가 노림수를 준다라면 장군봉에 붙여서도 충분히 중배당 이상을 뽑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7경주 국산 4군 1200m 경주입니다. 출전한 마필들 중에 3번 비트블레이드라는 강력한 축마가 서 있는 그러한 경주예요. 자, 비트블레이드 3전 전승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3전 전승을 거두는 그 가운데 속에 걸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걸음을 남기고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블레이드. 뭐 능력대로라면 한 수위입니다. 강축이죠. 자, 비트블레이드의 붙여먹기 게임인데 결국 6번 레드빅 직전 경주 인기 끌고 털어먹었던 마필. 자, 노리면 되고요. 그리고 인게이트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대로시대. 자, 결정력이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인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준다면 중위권 추입 가능하겠죠. 자, 방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설 여왕이 조선공 기수가 안장에 앉았는데 이 마필은 22번을 뛰면서 우승 1번, 준우승 2번입니다. 걸음이 다 나왔어요. 결국 리설 여왕을 세게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자, 여기서 조선군이기 때문에 팔려주겠죠. 조선군이기 때문에 팔리고 못 들어오면 조선군 욕먹고, 이게 바로 경마예요. 왜 기수를 믿고 갑니까? 물론 마칠 인삼인데 그래도 기수의 역량이, 기수의 능력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리설 여왕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진마입니다. 기복마예요. 필봉이는 조선군 기수가 탔기 때문에 팔린다. 조선군 기수가 탔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조선군이 또 욕먹는다죠. 아예 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르세요. 그러면 5번 리설 여왕 자르면 퀸포 프린스, 금포 프린스 노리면 되잖아요. 금포 프린스 여기서 선행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물론 6번 레드빅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만은 금포 프린스도 빨라요. 자, 선행이면 더 뜁니다. 워낙 최근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면 바로 배당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자, 7번 금포 프린스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3번 비트블레이드는 영원한 축이다. 6번, 7번, 1번 쪽에서 후차권을 노리면 되겠죠. 그리고 8경주가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혼합 3군 1500m 핸디캡 경주인데, 자, 12두의 마필이 나와 있네요. 이번 경주도 노리고 들어갈 만한 마필들 꽤 있습니다. 하지만 자, 과연 어떠한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려야 되느냐, 정말 궁금해지죠. 능력대로라면 아마 1번 영웅챔프가 머리 팔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필봉이도 영웅챔프는 축으로 인정을 해요. 영웅챔프가 직전 경주 1600m 첫 도전이었는데 이 마필이 1600m에서 뒷심부적으로 결국엔 무너졌어요. 하지만 오늘 1500입니다. 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편성이죠. 그렇다면 영웅챔프, 자, 버텨준다라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웅챔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맞고요. 후차권은 제대로 노리고 들어가서 제대로 찾아 먹어야 돼요. 2번 마탄비부터 12번 3일 타이거까지 모든 마필들의 전력이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웅챔프는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많이 남아있는 신의 능력마지만 마탄비부터 3일 타이거까지는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우라가 심한 이러한 마필들이라는 점에서 누가 승부를 할 것이냐, 누가 제대로 된 승부로 때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영웅챔프라는 축이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영웅챔프의 붙여먹기 게임, 이거는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한 방 맞고 때리고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50%는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무슨 얘기냐, 영웅챔프를 축으로 인정하면서 후차권만 잘 찾아 먹으면 우리는 여기서 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영웅챔프에 붙여 먹어도 배당은요 10배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부가 가능한 거고요. 또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때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8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자, 정말 혼전도가 높아서 이건 무조건 999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999 나올 수 있는 경주를 우리가 노리면 되는 거지만 이건 999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중배당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임이다. 메인 승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필봉이 믿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2등급 경주인데요. 1600m 핸디캡 방식입니다. 14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채웠는데 디퍼런트 디멘션 또 한 번 축이 있네요. 4전 전승. 자, 이 마필도 우승을 할 때마다 뭐 7마신, 6마신, 4마신 계속해서 거리차를 벌려가면서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경주 디퍼런트 디멘션이 승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승군전에 또 한 번 때릴까? 58km 너무 높은 부담 중량의 1600m인데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위험한 거 맞아요. 디퍼런트 디멘션. 하지만 능력대로라면은 디퍼런트 디멘션 센 말이에요. 자, 11번 중앙대 요것도 센 말이죠. 7번 파워플람에 휴양 공백, 추주 공백이 있을 뿐이지 기본기 면에서는 절대로 중앙대나 아니면 기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밀리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하나일 뿐이지 나 파워플라메가 언제든지 편성만 제대로 만나면 때리면 돼요. 자, 불안한 마필은 사실 디퍼런트 디멘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퍼런트 디멘션이 편한 선행이라면 좋은데 편한 선행을 못 갑니다. 위험하죠. 자, 디퍼런트 디멘션 뒤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주는. 그렇다면 축마가 누구냐. 자, 어떠한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필봉이는 이번 경주 자 축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마필 바로 5번 배틀필드를 노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틀필드도 1억 10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중앙대에도 2억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웬만하면 말값 여기서 하겠죠. 자, 11번 중앙대에 5번 배틀필드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 한번 해보고 싶고요. 배당이 더 나온다라면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당을 한 번 더 노려본다라면 자,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배당 마필은 14번이에요. 미네소타 보인타운. 미네소타 보인타운도 선행이라면 더 뜁니다. 그렇다면 미네소타 보인타운을 한번 배당 마필로 배당의 축으로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만큼 혼전도는 상당히 높은 구경주라는 점. 디퍼런트 디멘션이 여기서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저배당 경주로 끝나겠지만 부러진다라면 무조건 배당 터지는데 그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중심에는 배틀필드, 중앙대에 파워플라메 그리고 미네소타 보인타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경주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 1600m 핸디캡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스팅레이 그리고 메가톤 미즘하고 네버신 미포 여기에 중앙해주 뭐 황금빛지 중에 이런 마필들 입상권에 도전하겠죠. 평균거리 1600이에요. 자, 스팅레이에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세 누가 말리겠습니까? 스프링 난리한테 큰 마신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스프링 난리라는 강마가 붙었는데 스프링 난리한테 1과 2분의 1 마신 차이 없이 날라왔던 마필이 스팅레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스팅레이 인정해야 돼요. 요 정도 편성에서 인정해야 돼요. 메가톤 능력만 맞아요. 센 말 맞습니다. 뭐 19조 김영관조 교사가 승부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안 갈 때는 확실하게 안 가지만 가려고 맘먹으면 무조건 승부죠. 자, 메가톤 당연히 봐야 되는 말 맞고요. 그렇다면 네버신 비포 미즘하고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두 마리의 마필을 꺼내놨는데 이거 안 갈까요? 갑니다. 지금 현재 다승 싸움 붙었잖아요. 19조 30조. 자, 이건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메가톤
미즘하고 내보신 비포 상당히 세게 승부할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고춧가루가 바로 중앙해주입니다. 3번 중앙해주. 근데 중앙해주도 기본기는 상당히 탄탄한 이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해주도 버리면 안 돼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보신 비포와 미즘하고 누가 진가 싸움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자, 박근만 기수는 타조 기수고요. 추정 기수는 이희천입니다. 결국에는 이희천 기수가 이번 경주는 진가 승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즘하고 요거 가져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예상을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자, 뭐 그냥 바쁘게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10경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오늘 부산 경마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축이 있는 경주들,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무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배당을 노린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많은 경주 적중을 하고 이길 수 있는 경주 이기고 먹을 수 있는 경주 먹어서 배팅장을 두둑히 만들면 그게 바로 이기는 경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팬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 대박들 나십시오. 필봉이가 중간에서 팬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